한 정신병동안 30대 남성이 밖으로 나가려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남성 4명이 들어와서 순식간에 제압하는데요. 이 남성 약 한 달 전 눈을 감고 맨발로 도로를 건너다가 경찰에 신고돼 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원하고 얼마 뒤 다시 이 병원에 오게 된 건데요. 대체 이 남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조울증을 앓고 있는 30대 아들이 정신병동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일이 있었던 건 2023년 10월 3일이었다고 합니다. 30대 아들, 30대 남성이라 할게요.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서 서울에 있는 한 고급 아파트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뭐 아파트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곳들, 주민들만 다닐 수 있는 곳들을 그렇게 다녔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를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거주민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경찰에 잡혔는데, 알고 보니까 일주일 전에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다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다시 나와가지고 저렇게 퇴원을 해서 이 뭐 일종의 그 행패를 부렸던 거고, 다시 그래서 이 강제 긴급 입원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입원하는 과정에서 이제 술을 좀 마시긴 마셨던 거래요. 그래서 병원 측에 나 이제는 나가겠다, 내보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호사들이 강제로 결박을 하면서 입원했고, 그 결박당하는 상황에서 폭행을 당했다라는 게 이 30대 아들, 그렇게 30대 남성의 주장이었던 겁니다. 자,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뭐 어쩔 수 없는 좀 몸싸움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좀 과해 보이는 부분도 있고 말이죠. 그게 더 많아 보입니다. 지금 남성들이 와서요, 팔다리를 못 쓰게 지금 붙잡는 저런 모습도 보이죠. 팔로 목을 또 감기도 하고요. 얼굴을 또 강하게 손으로 누르고 다리를 또 이렇게 결박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 이 덜덜 떠는 모습도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결박이 다 끝난 이후에 저렇게 묶는 모습도 보입니다. 손도 결박당하고 상반신도 한채 더 묶이고, 이렇게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다리 지금 떠는 모습 보이죠. 계속 저런 상황에서 나중에 하늘색 입은 사람이 다시 와가지고 아들 허벅지를 이제 결박을 한 다음에 강하게 4번 정도 이렇게 내리찍는 모습, 한 번 더 착착 이런 모습이 포착됩니다. 사실 저거는 완전히 폭행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결박되기 전과 후에 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면 눈 부위에 붉은 상처도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예, 자, 일단 사진이 혹시 준비돼 있습니까? 사진을 보면서 좀, 예, 알겠습니다. 일단 방금 보셨지만 허벅지로 이 다리를 한 번, 2번 막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좀 하는 부분이 있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허벅지를 다치기도 했고, 이제 사진은 못 봤지만 눈도 굉장히 좀 심하게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과를 갔어야 되는데, 그 안과를 가다가 중간에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려던 중에 도망을 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 바로 얼마 전에도 이 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는 또 이분이 맨발에 눈을 감고 도로를 건너다가 사실은 이제 경찰에 의해서 응급 입원이 됐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울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증인 상태에서는 내가 막 뭐를 해도 다 괜찮을 것 같고 가능할 것 같고 의기양양하고 이제 자신감이 높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입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도 아버지께서 너무 놀라서 한 걸음에 병원으로 뛰어갔지만 일주일간은 면회를 안 된다. 그래가지고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드님이 같은 정신병원에 2번 입원했는데 2번째 입원 당시 앞서 보신 그 CCTV 영상 속 폭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첫 번째 입원했을 때부터 그 병원이 아버지 좀 이상해요, 저 좀 내보내 주세요,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아버님은 아들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아들이 이제 그때 보호사들이 좀 때린다. 그리고 여기 있고 싶지 않다. 여기 더 있으면 더 죽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의사한테 이제 했죠. 담당 의사한테. 그랬더니 그 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 여기 나가고 싶어 하니까. 근데 그렇게 내보내면 또 더 문제가 심각해질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뭐 의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CCTV를 보니까 이제 그 학대한 정황들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이 아버님도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아들의 상태를 아니까 병원의 얘기를 믿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아들 눈이 저렇게 시커멓게 멍이 뜨니까 이번에는 아들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자, 여기서 그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예일대 법대생입니다. 자, 이 아드님이 예일대 법대, 이 로스쿨을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아들은 예일대 법대와 하버드 법대를 동시에 합격할 정도로 수재였습니다. 아들이 선택해서 예일대에 진학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재학 당시 지금은 미국 부통령이 된 제이디 벤스와도 가깝게 지냈었다고 합니다. 자, 그 사진 좀 보여주시죠. 제이디 벤스랑 제이디 벤스가 오하이오 주립대를 졸업해서 예일대 로스쿨을 갔는데 예일대 로스쿨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 같이 찍은 사진도 있던데 좀 보여주세요. 예, 보여주시죠. 네, 그런데 일주일에 10시간만 자면서 레포트를 제출하는 등 좀 학업 스트레스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또 그래서인지 졸업할 즈음에 처음으로 이 조울증 증세를 보였지만 다행히 금방 괜찮아졌었다고 하고요. 또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번듯한 직장에도 취업을 하고 결혼도 했다고 합니다. 약 10년 동안 조울증 증세가 나타났던 건 약 2차례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평상시에 잘 지냈다고 하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근무한 직장에서 좀 불합리한 업무들을 떠맡게 되는 등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고 또 아내와도 별거를 하게 되면서 23년 9월에 맨발로 도로를 걷는 등 조울증 증상이 발현됐다고 전했습니다. 자, 지금 저 가운데 재킷을 입지 않은 저 남성이 제이디 벤스고요. 부통령, 미국 현직 부통령이고 그 화면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번에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좋은 대학을 나온 엘리트이건 아니건 보호사분들은 보호사분들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난동 재학 과정에서 또 지나침이 있었다면 그건 그것대로 또 법적 판단을 좀 받아봐야겠죠, 양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담당 의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들의 상태를 잘 아시니까 좀 다 믿기가 어려우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아드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는 법을 알고 집에 뭐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변호인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좀 막을 수 있지만 그냥 이걸 당하는 환자들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학대를 당하는 것은 묵과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듣기에도 이건 본인을 위한 게 아니라 그건 정의로운 어떤 뜻을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고 했고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보셨던 것 같은 그런 CCTV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병원장하고 저기 같이 있었던 보호사들을 고소를 했고 그중에 경찰 수사 결과 한 명 허벅지를 직접적으로 찍어 누른 그 직원은 검찰에 송치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4월 2일에 이제 재판이 열릴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 앞서 영상에서 그 아들의 허벅지를 찍어 누른 그 보호사 직원은 검찰에 송치가 됐군요. 자, 일단 그 아버님 얘기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전혀 이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거기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영상 보고 너무 많이 울었었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 보호사들이 때린다고 하는데 그 아들을 믿어주지 않고 그냥 그 병원에 있게 했던 것도 너무 마음이 아팠었고 아들한테 미안했었고 아무리 말 못할 그런 사정이 있는 그러니까 정신병을 가진 게 죄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경종을 울리고 또 가족들도 조금 더 그 사람 편에 서서 좀 들어주고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바라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폐쇄병동에서 일하시는 많은 이 보호사분들, 그 의료진들의 고충, 이 고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기소가 돼서 된 것처럼 그렇다고 이제 폭행을 하면 안 되겠죠. 네, 뭐 이 아버님의 얘기는 이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강제력이 없을 수는 없는데 필요 이상으로 이게 이제 폭력적으로 되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족들도 본인도 그랬듯이 이제 병이 이제 정신적인 아픔이 있을 경우에는 그 말을 다 무시하고 믿어주지 않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귀를 기울여서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병원에도 전화를 좀 해봤거든요. 저희 제작진이
전화를 해보니까 뭐 고소 고발 건이 워낙에 많아서 이제 다 일일이 파악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고 해당 직원은 현재 그만둔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뭐 이 아버님의 말씀은 저는 이제 지당하신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정신병원은 항상 우리가 이제 근대 이후에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갔고 이 지금 뭐 조울증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해도 조울증이 잘 치료를 받으면 50% 가까이 어쩌면 50%를 넘는 치료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회로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범죄자나 이제는 가망이 없는 듯한 그런 이제 처우를 할 때는 굉장히 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폭력적이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저도 좀 듭니다.